혹시 여러분은 노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거야라거나 뭐니 해도 편안한 사이 몇 명만 있으면 괜찮지 않아?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바쁜 사회생활이 끝나고 은퇴를 하면 내 앞가림만 잘 챙기면 될 줄 알았죠. 직장에서나 자녀 교육에서 치열하게 부딪혀야 할 일들은 이미 지나갔으니 남은 시간은 그야말로 평화롭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의외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한데 마음의 근심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가족과 지인들 사이의 관계 역시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변에 기대려 하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선언하기도 하죠.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니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를 맞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함께 보내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넉넉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도 주변의 인간관계가 불화투성이거나 옆에서 계속 기운을 빼놓는 이들이 둘러싸고 있다면 삶의 질은 뚝 떨어지기 마련이죠.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다소 빠듯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곁에 있으면 노후의 삶이 의외로 꽤 따뜻하고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오랜 인연이니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 내 마음이 지쳐가기도 하고 처음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노년에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에 직접 타격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충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노년을 꿈꾼다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름의 호의라 생각하고 한 행동이 타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죠. 갈수록 확고해지는 내 습관이나 세계관이 어느 순간 상대방에겐 고집으로 보이거나 배려 없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남 탓만 하기보다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아닐지 돌아볼 기회가 늘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후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5가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내 삶을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유형이 있어도 무턱대고 손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또 내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자제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노년이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불편한 인간관계에 괜히 얽매여 속을 태우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필요하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평온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꼭 갖춰야 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5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죠. 이 유형은 주로 말투나 태도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그게 될 리가 있나라든가 요즘 세상에 뭐가 좋다고 같은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내곤 하니까요. 처음에는 저분은 삶의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누적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해도 자잘한 통증이나 질환은 늘어날 수 있고 기력이 전처럼 넘치지도 않죠. 그런데 이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에너지를 주기는커녕 계속 부정적인 말만 꺼낸다면 어떨까요? 한두 번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줄 수 있겠지만 매사에 그런 태도라면 내 일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꽤나 버거워질 겁니다. 심지어 아무 의욕이 없던 날이라면 그 부정의 기운이 그대로 전염돼서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걸까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나 좌절감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삶에서 실패를 많이 겪은 뒤 굳어버린 인생관 탓일 수도 있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해해 보려는 노력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 부정이 결국 나까지 침잠시키는 단계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노후에는 물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칫 잘못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휩싸이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심리 상태는 다른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까지 도미노처럼 망가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일상 곳곳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에너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잖아요. 혹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보거나 나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같은 식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살짝 제시해 볼 수도 있죠. 물론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단호히 말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구태여 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보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만 먼저 갈게요처럼 자리를 벗어나는 선택지도 괜찮습니다. 나를 무조건 희생시키면서까지 끝없는 부정을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결국 노후라는 시기는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긍정과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같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죠.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은 단순히 저 사람 안 좋아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내가 그 부정에 얼마나 영향받고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무조건 고치려 들기보다는 내가 평온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대화의 방식이든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는 거든 혹은 어떤 말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든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노후에는 내가 뿜어내는 기운도, 내가 받는 기운도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얼룩진 시간을 오래 함께 보내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빌려가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빌려가기만 하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돈이나 물건만 떠올리기 쉽죠.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이긴 합니다. 예컨대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돌려줄 테니 조금만 빌려달라 같은 부탁을 자주 해오면서 정작 갚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곤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빌려간다는 꼭 돈이나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 심지어 감정적 지지까지 포함합니다. 뭔가를 요청해 놓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끝나면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또 다른 부탁을 당연스럽게 내미는 사람도 있죠. 노후에는 체력과 재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은 옆집이 급한가 보네 혹은 친구가 정말 사정이 안 좋구나 싶어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요청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이 바닥나니 자동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도 힘들고 여유 자금이 넉넉지 않아 조금만 빌려줘도 나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대가성 없이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무조건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부탁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사회적 인간적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시작된 도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결코 착한 일이 아니에요.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무리한 요구에 익숙해져서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니까요. 몇 번이고 반복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지거나 돈과 관련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니 빌려가기만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먼저 내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인지, 도와준 뒤 내가 받게 될 피해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곤란하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비난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나만 더 지치게 됩니다. 노후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체력과 재정,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상대가 도움만 요구하고 그 어떤 형태로도 보답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겠죠. 내가 불편한 감정 없이 베풀 수 있는 범위라면 괜찮겠지만 그 선을 넘었다면 과감히 거절과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노년을 평온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소문과 뒷담화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의 소식에 더 민감해지곤 합니다. 예전만큼 바삐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일상적인 사건들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확산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이 관심이 때론 지나쳐서 소문이나 뒷담화의 형태로 변질될 때 생깁니다. 누가 요즘 집을 샀는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더라. 어느 집 아들은 아직 취직 못했다는데 문제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퍼뜨리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뒷담화와 소문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곳에서는 언제든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덧붙거나 왜곡되기 딱 좋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특히 노후에는 오해가 생기더라도 풀어갈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풍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갈등도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골이 생기기 쉬우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신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입이 가벼운 걸 알면서도 혹은 그 험담이 무서워서 굳이 맞장구를 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되기 쉽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분위기상 대충 넘어가는 일이 쌓이면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문에 일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과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화제를 바꾸거나 아직 직접 들은 게 아니니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라고 짧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흐름을 차단해주면 험담이 길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혹은 혹시 그걸 별년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며 조심스레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험담을 이어간다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편안함, 평온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며 별거 아니게 넘길 수도 있지만 소문이 커지고 뒷담화가 쌓이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죠. 내 삶의 귀중한 시간을 괜히 남 험담으로 낭비하는 건 정말 아까운 일 아니겠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도 모자랄 판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옮겨 다니느라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다면 그 관계가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옳다 고집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마다 축적되는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확신이 지나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자기 방식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경우죠. 흔히 듣게 되는 내가 살아보니 이게 답이야. 나 때는 이렇게 해서 잘 됐어 같은 말들 말이죠. 사실 나이가 들면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지혜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상대방이 처한 환경 또한 내가 알던 때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집만 피우면 대화가 막히게 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지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히 이런 갈등이 잘 드러납니다. 손주나 자녀 세대가 자신의 고민이나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으면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다 겪어봤는데 뻔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식이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점점 대화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노후가 되어도 가족들의 따뜻한 소통이 큰 힘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이 닫혀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다 해봤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경험 많은 선배로서의 충고 정도로 들리겠지만 자꾸 이어지면 상대는 언젠가부터 만남 자체를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주입하려고만 하니까요. 사람들은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져야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이 반대 상황이라면 점점 마음의 벽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스스로가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늘 상대에게 먼저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도 공유하되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내 상황을 잘 몰라서 혹시 참고될지 모르겠다 정도로 양보의 표현을 섞는 식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자주 마주해야 한다면 상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일일이 설득하려 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대화의 마침표를 찍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괜히 맞서 싸우느라 소모되는 감정과 에너지가 너무 크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해가 되니까요. 결국 내가 옳다 고집만 하는 분들은 그만큼 확신과 의지가 강한 거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효한 진리가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노년에 어울리는 태도는 오히려 유연함과 수용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고집 세다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적절히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받아주는 관용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게 해주는 열쇠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작은 갈등조차 못 견디고 분노,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나 울분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글픈 일, 억울한 일들도 쌓일만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갈등 상황에서 바로 불같이 분노로 표출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소한 말다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노후에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력도 한계가 있고 인내심도 예전만 못해졌는데 계속 분노를 터뜨리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십상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족 모임이나 가까운 지인 모임에서 분노가 자주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나 손주 세대는 어른이 화를 낼 때 쉽게 무서워하고 기가 죽어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그런 분위기라면 점점 모임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다음에 보자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속 문제를 분노로 표출해서 해소하려는 방식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나 역시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분노 자체를 무조건 억누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면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죠. 다만 폭발적인 분노나 언어 폭력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노후에는 일단 멀어진 사람들과 다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젊을 때야 어디 한번 마주 앉아 의논하고 풀 수도 있지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 갈등을 키우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이 생길 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서요. 차분해지고 이야기할게요라고 스스로 멈추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이 거칠어질 때도 똑같이 맞서기보다 이야기를 잠시 그만두고 다음에 다시 하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시간을 갖는 거죠. 혹은 혼자만의 취미나 산책,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보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결국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가족이나 친구와 쌓아온 끈끈한 정,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라고들 하잖아요. 작은 갈등에 매번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 소중한 자산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서도 사소한 말에 욱하고
주변을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갈등 상황에서 한 박자 쉬는 습관, 차분히 말로 풀어가는 태도를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나와 남을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노후에 내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좀 더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감당하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죠. 때로는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물러서서 스스로의 경계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내 몸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결국 누구와 어떻게 어울려 사느냐가 우리의 후반부 인생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노후는 사실 꽤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기분으로 보내느냐가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짓죠. 굳이 힘든 관계를 붙들고 내 평화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엔 단호히 선을 긋고 다른 이의 험담이 오갈 땐 재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되도록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노년의 일상이 훨씬 행복하고 편안해지리라 믿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평온한 노년, 풍요롭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늘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